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점점 올라갈 수, 결국은 정치는 싸움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 지지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그동안에는 단대 전략, 그 다음에 소통을 변경하는 소변 전략, 단대 전략과 소변 전략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11월 중순부터는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왔다.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보수는 그대로 결집해가면서.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씩 이런 데이터 분석을 잘못해서, 자, 이제는 단호한 대응은 하지 말고 유연한 대응으로 가야 돼. 그게 아니라, 단호한 대응은 한 90%, 80% 살려놓고 서서히 유연한 대응을 조금씩 늘려가는,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단호한 대응이 무너지면 안 돼요. 단호한 대응을 하되 여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연한 전략을 찔끔, 여기서도 유연한 대응 전략을 사람들이 모르죠. 찔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에 신경을 쓰네, 저렇게 민생을 챙기네, 이렇게 경제를 살피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아내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올라갈 수, 결국은 정치는 호감도 싸움입니다. 이 배종찬 소장도요, 여러분들, 뭐, 자아자찬인지 모르면, 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를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손해를 입힌 건 없어도, 뭐 이유 없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 잔디 인형 나왔어. 우리 배추도사 나왔어. 이러면서 절급해 주시는 것이, 또 반겨주시는 건 뭐냐? 제가 최선을 다하거든요. 중요한 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호한 대응은 유지하면서도 중개소 전략을 쓰라. 이건 뭐냐? 이제는 중도층이 아니에요. 자, 배종찬 소장이 강조하는 것은 중산층을 끌어들여라. 중산층. 결국 중산층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이 사람들이 노후 걱정 안 하도록, 이 사람들이 일자리 걱정 안 하도록, 이걸 만들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중산층이 도토지도, 빌딩, 강남에 빌딩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 그 정도로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저 밑바닥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애들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것도 걱정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직장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괜찮은 곳에, 안정적인 곳에 일을 하면서, 자식 새끼들 공부도 시켜가면서, 또 우리 마나님, 여보,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익어갑시다. 이러면서, 노사연 누님의 이 바램 누나처럼, 여러분들은 이야기 들은지 모르겠는데, 노사연 누나의 또 언니, 노사봉 선생님께서 식당을 하세요. 이건 뭐 제가 광고 아닙니다. 근데 그 식당을 제가 가끔 갈 일이 있었는데, 노사연 누나가 저를 보시고, 아유, 우리 잘 보고 있어요. 프로그램 잘 보고 있어요. 또 그렇게 또 환영을 해주시네. 누나가 이 또 동생을 알아봐. 그러니까 노사연 누나도 뭘 또 잘 드시는 분이에요. 밥 잘 먹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 밥 잘 먹는 사람, 골고루 먹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나쁜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재미삼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개소 전략이나 중산층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자, 3% 지지율.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또 임금, 교육, 노동이 중요하다. 노동을 우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노동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서 민주노총도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언제적 민주노총이야. 언제적 막 극렬하게,
아니, 왜 파업은 다 극렬하게 해야 돼요? 아니, 파업도 부드러운 파업. 뭐 파업을 하더라도 안 하는 데 좋겠지만 또 좀 효과적인 파업. 파업이 무슨 전쟁입니까? 파업이 전쟁이. 야! 새 파이프 가져와! 아니, 뭐 전쟁이에요? 전쟁입니까? 좀 제대로 뭐 주장할 게 있으면 효과적으로 주장하면 되잖아요. 야! 새 파이프 가져와! 그게 무슨 파업이 전쟁이죠. 폭력을 수반하는 파업이라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건 좋다. 폭력은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폭력은 안 됩니다. 어디 시위 현장에 쇠파이프를 들고 와요. 쇠파이프 들고 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 개혁, 노동개혁을 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20대, 30대도 정말 우리 직장이 달라졌네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또 호감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중개 소 전략 중에서 마지막에 소는 소통입니다. 자, 이 소통은 뭐냐? 뻔한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언론 소통해라, 뭐 야당과 소통. 뻔한 이야기는 필요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울 때잖아요. 우리 경제도 그렇고 우리 민생도 그렇고 이럴 때 대통령은 국민들의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장관들은 각 부처에서 일 열심히 하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힘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곳, 현장 행보. 그러니까 산업 현장, 직장 현장, 교육 현장, 노동 현장, 연금 건강보험 현장, 이 현장을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면 또 달라져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전히 우리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매우 관심이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현장을 다니면서 또 우리 KH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네이버의 독과점 각진행포, 민노총의 불법화 이 이야기를 딱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안 됩니다! 이런 소통을 할 때 이게 이른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 이건 정말 탁상 행정 아니에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때 감동적이었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장 행보를 하면서 이 노란 주전자, 이 양철 주전자죠. 여기에 막걸리 착 따라주면서 아이고 한 잔 드십시오. 제가 박정희입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감동하고 힘을 얻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양반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이 와서 막걸리 한 잔 탁 따라주면서 힘내요. 우리 청년들 힘내. 내가 일자리 많이 만들 테니까. 그런 소통, 현장 소통을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중개소 전략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는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